자, 2월 11일 주식시장 장 마감 시황 및 향후 대응 방안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일 외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 3,700억 이상 매수하였고 선물도 2,500억 넘게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의 외인 수급은 코스피와 선물 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선물, 현선물 모두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금일 지수 차트 흐름 보시겠습니다.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가를 찍고 미국장이 내렸죠. 시가를 찍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듯도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다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오후 들면서 미국 연준이 긴급 미팅을 소집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심에 안 좋은 영향 미친 바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후 1시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를 그리는 듯 하다가 1시 반 넘어가면서 저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급락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인의 수급 차트 보시면 외인의 수급 흐름, 파란색 실선이 외인의 수급 흐름인데요. 장 마감으로 갈수록 매도세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개인은 완전히 반대 포지션이죠. 자, 그래서 금일 지수는 결국 코스피 마이너스 0.87% 하락,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04% 급락 마감하였는데요. 나스닥 선물 보시면 마이너스 1% 내외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굉장히 큰 하락세라고 할 수 있죠. 자,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0.5% 내외 하락 보이고 있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0.6% 내외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수급 관심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금 관심을 둬야 할 시기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 이렇게 골고루 매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오늘 또 철강금속 좋은 모습 보였죠. 신한지주, 금융사, 롯데케미칼, 강원랜드. 금일 강원랜드 그리고 제가 지속 수급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 오늘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 이렇게 기관 외인 매수 나오면서 3% 넘는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3% 넘는 상승에 나왔는데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지켜볼 종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기업은행, 금융주고요. F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섬유의복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기관 외인 순매매 했고요. 관심 두고 보실 업종이 섬유의복 관련 업종이라는 거.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3% 넘게 올랐는데 이 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그리고 대한항공과 합병 이슈도 있죠. KTNG,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주류업종도 제가 지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업종별 수급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 외인은 3천억 넘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대형주의 매수세가 몰린 감 있고요. 전기전자 3,500억 넘게 매수하였고 제조업도 매수를 하였고요. 금융업 900억 넘게 매수하였습니다. 자, 기관 매도하였는데 금융투자 위주로 또 매도세가 나왔죠. 오늘은 연기금도 매도를 했네요.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전기전자의 매도세가 몰렸고요. 철강금속은 약간의 매수를 해줬다는 점. 자, 그리고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외인 기관 골고루 매도를 했고요. 자, 퍼렇죠. 메이저 수급은 제약과 그리고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의 매도세가 몰렸다는 점. 자, 코스피, 코스닥 업종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신용 잔고는 굉장히 많이 줄은 편이죠. 예, 그때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자, 여기서 지금 21선, 물점에도 중심선, 근처 저항선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 추세로 오를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완연한 하락세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비슷하죠. 저항선 맞고 떨어졌는데 쌍바닥 찍고 다시 올리는지 아니면 완연한 하락세로 떨어지는지 지켜봐야 할 구간입니다. 지속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 금액은 단타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길게 갖고 가면 계속 잔고만 까집니다. 일부 금액을 가지고 단타 대응을 조금 하시는 편이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장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긴급 미팅을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장의 분위기가 바뀌겠죠. 예. 아무래도 예상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외로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나스닥 선물도 시간외로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 동월 대비 7.5% 기록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러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4% 상승과 7.2% 상승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이면서 전월 기록한 0.6% 상승과 7.0% 상승도 상회한 수치인데요. 특히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982년 2월 이후 최고치이며 6% 넘는 물가 상승세도 4개월 연속 지속되었습니다. 이러면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인데요. 미 증시의 경우에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7월 1일까지 10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자 돌발 악재로 작용하면서 급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원래 매파적인 성향으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결국 상반기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킨 것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고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장 초반까지도 상승세를 보인 미 증시가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발언 이후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은 또한 반대로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일정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긴축 불안에 대한 발작적인 반응은 여전히 증시에서 조심해야 할 요소입니다. 금일 미 증시 흐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해 민감한 반응 보이면서 하락세를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설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